함께 왕비가 된 세 여인 중 처음으로 우왕과 밤을 보내게 된 영선옹주. 이게 죽을라고 했어! 잘들 한다, 잡것들. 우왕의 총애를 얻어 권력을 잡기 위한 왕비들의 싸움은 점차 심해지기 시작했고 궁은 이들의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래, 전화하세요. 소짜비전이 맛이 좋죠. 좋구나. 때는 고려 말 우왕 제위기. 덕비. 천하디 천왕 종년 주제. 감히 날 협박해? 아까리 닥쳐라. 소리 소문 없이 뒤지고 싶지 않으면. 뭐? 이게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전하의 여인이라는 자들이 천박하기 짝이 없네. 뭐라는 거야? 술이나 따르던 기생년 주제. 넌 좀 빠져. 뭐? 이게 죽을라고 했어! 잘들 한다, 잡것들. 궁에서는 왕비들이 벌이는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역시 재밌어. 이러니 내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지. 안 그렇소, 근비? 그들에게 훈계를 해야 하지 않겠소. 그래도 명색이 제1비인데. 허울뿐인 제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구려. 과인의 총애를 받아 여인의 정점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라. 그리도 나의 여인이 되고 싶은 것인가? 당연하죠. 그럼요. 네, 전하. 좋다. 내 너희들 중 한 명을 꼭 내 옆에 세우도록 하마.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한 왕비들의 경쟁. 과연 마지막에 웃게 될 왕비는 누가 될까? 과거 왕비들이 처음 궁에 온 시기. 저 좀 내보내주세요.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소용없습니다. 포기하세요. 이것 좀 드시고 진정하세요. 고맙습니다. 헌데 복장이 과연 안비 강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안비 강 씨는 약혼을 한 사람과 혼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는 다 끝났느냐? 네,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한다, 내 딸.
전하. 소문대로 미색이 뛰어나구나. 좋다. 축하하네 판사. 예, 무엇을? 그대는 이제 과인의 장인이 되었네. 전하! 안 됩니다, 전하! 그 아이만은 안 됩니다, 전하! 저는 왕비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왜 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근데 두 분은 안비강 씨보다 먼저 궁에 있던 두 명의 여인. 과연 이들은 누구인 걸까? 영선옹주는 뛰어난 미색으로 소문이 난 기생 7점선이었다. 그녀는 우왕의 신하인 남질의 첩으로 있었는데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된 우왕이 강제로 빼서 궁에 데리고 왔던 것. 당시 고려의 권력은 우왕을 왕에 앉힌 이이님이 잡고 있었다. 우왕은 이이님의 집을 찾았다가 그의 종 봉가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녀가 바로 덕비 조씨였다. 우왕은 그녀의 미색에 반해 강제로 그녀를 자신에게 바치라 명했고 그렇게 궁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강제로 원하지도 않게 궁으로 들어오게 된 3명의 여인. 그녀들은 같은 날 우왕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고 원하지 않는 왕비에 오르게 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이런 우왕의 모습에 사람들이 놀랐다 기록돼 있다. 얼른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혼례식 이후 정신이 없어 인사가 늦었습니다, 마마.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궁 생활에 불편한 점은 따로 없나요? 삼시세끼 밥도 잘 나오고 춥지도 않고 정말 좋아요. 아 진짜 그렇겠다. 덕비는 종으로 살았으니까 완전 호사겠다, 그쵸?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울 테니.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집에 가고 싶다. 부모님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혹시 집에 다녀올 순 없을까요? 궁에 들어온 이상 나가긴 힘들 겁니다. 그리 원하시면 전하께 청을 드려보세요. 그건 좀 아직 전화가 어려워서. 덕비가 한번 부탁드려볼래요? 네?
뭘?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여기들 계셨소. 그대들의 미문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소. 과인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건 그렇고 금일 과인의 침소엔 누가 들어오겠소? 강제로 끌려온 왕비들은 우왕을 모시는 것을 내키지 않아 했는데 신첩이 들겠습니다, 전하. 영선옹주가 좋지. 금일 밤이 참 기대가 되는구려. 그날 밤 함께 왕비가 된 세 여인 중 처음으로 우왕과 밤을 보내게 된 영선옹주.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생활이었지만 가장 먼저 적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와, 이게 다 전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네. 많이 있다고 했는데도 자꾸 주시려고 하시네요. 전하께서 매일 영선옹주만 찾으신다죠? 어쩌다 보니 그리 됐네요. 이후 우왕은 영선옹주만 찾게 되었고 많은 왕비 중에서 그녀가 우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되었다. 마마를 배웁니다. 잘들 지내고 계셨어요? 그럼요. 너무 잘 지내 탈이죠. 다행이네요. 아, 혹시 내일 시간들 어때요? 시간 되면 같이 식사라도 좀 하고 싶은데. 네, 저희는 좋지. 안 될 것 같은데. 전하께서 항상 절 찾으셔서 영 시간이 없네요. 금빛께서야 전하께서 찾지 않으시니 시간이 많겠지만 더 하실 말씀이라도? 아닙니다. 그럼 이만. 영선옹주가 우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면서 제1비였던 근비 이씨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며칠 후 그대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싫으세요? 우왕을 무서워하던 안비 강씨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 전하께서 항상 절 찾으셔서 영 시간이 없네요. 금빛께서야 전하께서 찾지 않으시니 시간이 많겠지만 더 하실 말씀이라도? 아닙니다. 그럼 이만. 왜 그랬어요? 그러다 금비만밖에 혼나면 어쩌려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입궁하고 나서 전하께서는 금비를 전혀 찾지 않으셨어요. 즉, 끈 떨어진 연이라 이겁니다. 전하의 총애는 내 것인데 제까지 낀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시당하는 금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변화가 생긴 안비. 안비? 안비가 이곳은 무슨 일로? 영선홍주를 만나고 오시는 겁니까? 뭐 그렇긴 한데. 앞으로 영선홍주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영선홍주 말고 신첩에게 오세요. 신첩도 전하의 사랑 받고 싶단 말입니다. 이리 오너라. 그래, 내 네 원하는 거 모두 다 이루어주마. 난 절대 근비처럼은 되지 않을 거야. 전하의 총애를 꼭 가져야겠어. 이후 영선홍주가 독차지하고 있던 우왕의 총애를 빼앗아온 안비 강씨. 총애가 깊어지면서 그녀의 권력도 커지고 있었다. 안비께서 요즘 기분이 좋으신 모양입니다. 그럼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아, 영선홍주. 차 한번 따라봐요. 네? 아니, 기생 출신이면 이런 거 잘 따를 거잖아요. 해봐요. 왜요? 싫어요? 싫으면 어쩔 수 없고. 아니, 난 전학께 영선홍주 얘기를 하려 했는데 안 되겠네? 싫을 리가요. 받으세요. 총애에 따라 왕비들의 권력도 움직이게 되자 그녀들의 시기와 질투가 점차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소리 지르면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전하와 만나지 마세요. 전하께서 부르셔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만나지 마세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땐 아시지요? 안비를 견제하기 위해 누군가가 자객을 고용해 협박했던 것.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덕비. 천하디천한 종년 주제. 감히 날 협박해? 자신을 협박한 범인으로 덕비 조씨를 지목한 안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덕비 안에 있어? 덕비. 무서워서 같이 있으려 했더니 어디 간 거야? 자, 수고했네. 다음엔 2배인 거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보상은 확실하게 하지. 자객을 이용해 협박한 이는 바로 덕비였던 것. 그녀 역시 우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이 일을 벌인 것이었다. 내 당장 전학계 알릴 거야. 아까리 닥쳐라. 소리 소문 없이 뒤지고 싶지 않으면. 이게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전하의 여인이라는 자들이 천박하게 짝이 없네. 뭐라는 거야? 술이나 따르던 기생년 주제. 넌 좀 빠져. 뭐? 이게 죽을라고 했어. 잘들 한다. 잡것들. 우왕의 총애를 얻어 권력을 잡기 위한 왕비들의 싸움은 점차 심해지기 시작했고 궁은 이들의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에이, 이거 혼자 마시려니 영 맛이 덜하네. 오늘은 누구를 불러볼까? 영선홍주? 덕빛? 아니야. 안비를 불러볼까? 전하. 오, 마침 과인이 그대들을 부르려던 참인데 어찌 셋이 왔는가? 전하께서 가장 총애하는 여인 저 맞죠? 그럴 리가요. 전하께서 가장 총애하는 사람은 신첩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전하. 신첩도 봐주세요. 뭐 어찌됐든 간에 다 내 여인이 아닌가? 일단 같이 한번 놀아보자꾸나. 좀 받으세요. 그래, 전하 하세요. 소점이 주니 맛이 좋죠. 좋구나. 강제로 왕비가 됐던 과거와 달리 우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견제하는 여인들. 과연 이들 중 마지막에 웃게 될 여인은 누가 될까? 대왕 미마만합시오.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한 명의 여인. 그녀는 바로 우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던 근비 이씨였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왕은 주색에 취해 왕비들 치마폭에 빠져 살며 국정을 돌보지 않고 있었는데 시원하다만. 니놈들은 누구냐? 감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조용히 하시지요. 근비, 당신이 왜? 당신이 왕으로 있는 이상 이 고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 왕에서 내려와 주셔야겠습니다. 뭐라? 감히! 못 들었느냐? 저자를 당장 끌어내거라! 네! 나라! 근비! 나라! 근비!
우왕을 폐위시킨 후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린 근비 이씨. 고려사에 의하면 우왕이 폐위되며 나머지 왕비들 역시 쫓겨났다 기록돼 있다. 우왕은 주색잡기에 빠져 고려의 국력과 명운을 쇠진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우왕을 폐위시켰고, 폐위된 우왕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강릉으로 옮겨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왕이 폐위됨에 따라 근비 이씨를 제외한 우왕의 왕비들도 화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녀들은 모두 사가로 내쫓겼고 생활을 위한 지원을 단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이후 그녀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우왕의 총애를 받으며 온갖 호사를 누렸던 그녀들이었지만 그녀들의 말년은 그 누구보다 처참했을 거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광해군 제위기.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봤다. 시작하시죠. 의학 소설을 집필 중인 박창수입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중 내의녀 출신 애종이랍니다. 해민서에서 나고 자랐지요. 약재와 침구는 저의 놀잇감이었고 차고 넘치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쯤인가? 경자년엔 중전만마의 전담 내의녀를 맡았지요. 저를 두고 소위 헌기의 의술을 타고났다고 하더군요. 대장금의 재림이라는 모래나. 자타공인 뛰어난 의술을 자랑하던 내의녀 애종. 하지만 그녀에겐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혹이 있었다. 그리 훌륭한 의술을 지니셨는데 왜 궁을 나오신 겁니까? 애종의 내의녀 신분 박탈하라. 그 후 궁궐 내인의 씨가 말랐다고들 하던데. 맞습니다. 제가 궁을 나오고 나서 제 뒤를 잇는 내의녀는 없다고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종의 퇴골과 함께 사라진 내의녀들. 대체 그 이유가 뭔지 전격 취재해보기로 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미신데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게요?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애종과 동시대의 의녀 생활을 했다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었다. 한기의 의술. 참. 빠졌네 진짜. 그년이 궁에 어찌 들어왔는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 거요? 애종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동기 의녀. 그녀로부터 애종이 중전의 내의녀로 발탁된 배경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기에 노출돼 있던 시간이 길어 교장이 손상된 듯하옵니다. 우선 삼과 도라지로 양기를 보충하고 염증을 치료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임진왜란 때 비난을 다니시며 기력이 많이 쇠해진 탓일 겁니다. 실력은 검증된 내의녀이니 믿어보십시오, 전하. 중전이 사내에겐 진맥을 맡길 수 없다 하여 널 들인 것이니 잘 보필하도록 하거라. 예, 전하. 온 힘을 다할 것이옵니다. 애종은 내의원 제조 김명원 등의 추천으로 의인 왕후의 전담 의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왜 애종입니까? 지금껏 성적도 제가 제일 좋았는데 대체 왜 애종을 추천하셨냐고요? 글로 의술을 배운 너보다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애종이 중전마마께는 더 필요하다 생각해 내 추천한 것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거라. 가자.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뒤를 밟아봤는데 이젠 궁에서 매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의학에 관련된 것은 내가 다 뒷바라지 줄 테니까 나만 믿거라. 에? 네, 이럴 줄 알았어. 뒷배가 제조날이었어? 몸 팔아서 내인 여자를 따낸 거야? 내의원 제조와 애종은 애초 사통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추문에 대해 애종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열등감이 부른 유치한 시샘이라고 해두죠. 본인은 해도 안 되는데 제가 술술 풀리는 걸 보니 배가 아팠나 봅니다. 유언비어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다니는 통에 그때도 골치가 아팠지요. 애종의 주장대로라면 동기 의녀의 말은 모두 거짓이란 것인데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걸까? 하면 내의원 제조와는 어떤 사이셨습니까? 처음에는 은인인 줄 알았는데 개차반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의원 제조를 스승처럼 생각해왔다는 애종이 그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어찌 이러는 것이냐? 노점이 의심되옵니다. 하면 더 이상 가망은 없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중전마마.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가 마마를 살릴 것이옵니다. 중전마마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마마를 보필했습니다. 한데 한 입이라도 드셔보시지요.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중전? 기침도 잦아들고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안색도 한결 좋아 보입니다.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내의녀 애종에게 마마의 상태를 듣고 율무와 감초 등의 약재를 집중적으로 써보게 하였습니다. 또 식이요법도 적절히 병행한 노력이 빛을 본 듯하옵니다. 그래. 자네가 있어 늘 든든하구만.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예, 전하. 제가 쓴 약재는 어찌 다 하신 겁니까? 내의원에서 일어나는 일 중 내가 모르는 것이 있겠느냐? 중전마마의 치료는 제가 도맡아 왔습니다. 헌데 어찌 그 공이 다 나리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내 의원을 책임지고 있는 건 나이니라. 혹여나 있을 화를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한 처사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거라. 그 후로도 모든 공은 제주나리께, 모든 화는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리하시려 절 추천하신 거겠지요. 하면 궁을 떠난 이유도 내의원 제조 때문인 겁니까? 오늘은 이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의원 제조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우리는 내의원 제조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예, 어서오세요. 김명원 날이 되십니까? 그렇지만 니슈 궁을 나와 작은 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애종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애종이 그것을 내인으로 추천한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실수. 12년 전 그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렸을 때부터 똘똘하고 의학 지식도 많아. 그래서 그거 들었는데 왜 그거 이상한 짓을 시작하더라고요. 중전마가 치우는 뒷전이고 거의 가르치는데 눈도장 찍고 다니더라니까. 나리, 약 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이냐? 혹여 저들의 첩이라도 되려는 것이냐? 그러려고 내일의 자리에 욕심을 부린 것이라! 영의정, 자의정, 우수청, 한부야. 당시 그 조선에 내놓으라는 거물급들 중에 애종을 취하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였지. 중전 전담 내의녀의 놀라운 일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는데 우리는 권력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사회정 김날이 되십니까? 이시여? 12년 전 애종과 깊은 관계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당신 누구야? 사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 인생 망치려고 찾아와서는 당장 꺼지지 못해! 김날이 사실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리 가래도 줘! 김날이! 다른 권력자를 찾아가 봤다. 문희정 가 맞으시죠? 맞소만. 12년 전 궁을 떠난 내이녀 애종을 아십니까? 난 그런 사람 모르고. 절대 모르고. 대감! 사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 모르고. 그들에게서 애종은 금기시되는 인물인 듯했다. 그렇다면 당시 스캔들에 대해 애종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내의원 제조를 만나서 말을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자의 말을 믿는 겁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군요. 파고들수록 의문투성이인 애종을 둘러싼 진실. 우리는 어렵게 설득한 끝에 다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저는 오로지 제 능력을 보여주고 의녀로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헌데 똥파리들이 꼬여도 너무 꼬여야지요. 애종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했다. 애종은 중전의 전담 의녀로서 의인 우왕후를 돌보는데 온 힘을 쏟고 싶었지만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병마가 잡힐 듯 잡히지 않으니 네가 참으로 고생이 많구나.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기운 내시면 쾌차하실 겁니다. 곧 약기운이 돌 테니 편히 주무시지요. 의인 우왕후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에 애종을 괴롭히는 일이 또 있었던 것인데 진정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널 택했으니 어찌하겠느냐. 전 중전마마의 의녀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전하가 아니라 그분들이시다. 정하기 싫다면 다른 의녀를 알아보는 수밖에. 애종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애종은 그렇게 권력자들의 술자리에 자주 불려가곤 했다고 한다. 어떠하느냐? 응? 어찌 이러십니까? 아니, 미인이 옆에 있으니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어디 진찰 한번 해보거라. 나는 여기가 좀 아픈 것 같구나. 한번 좀 봐주겠느냐? 난 이만 방으로 가 좀 쉬어야겠구만. 뭐 왔느냐? 얼른 모시지 않고. 예? 의녀 생활 관두고 싶으냐? 왜 이러십니까? 가만히 있지 못할까? 그만하십시오. 중전마마를 치료하는 날보다 권력자들의 시중을 드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 내인녀는 관기의 신분이었다.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기생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면 그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서 스스로 궁을 나오신 겁니까? 대체 왜 궁을 나오신 겁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던데요.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하 때문이라고. 정곡을 찔리기라도 한 듯 크게 당황한 그녀. 사실 우리는 그동안 애종에 대해 취재를 하며 석연찮은 점들이 있었다. 우린 그냥 애종 그것에게 노련한 것뿐이라고. 애종 그것이 정말 원한 것은 전하였지. 우린 그저 전하를 만나기 위한 발판이었다니까.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날 밤
전하, 내인여 애종 들어싸웁니다. 전화의 처소로 몰래 들어가고 분명 은여를 간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헌데 그것에 마음대로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 분수도 모르고 감히 전화를 미혹했으니 쫓겨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미혹하길 누굴 미혹해? 지들이 뭘 한다고? 중전마마의 병세가 악화되니 화를 피하기 위해 주상전하를 유혹했다고 하던데. 난 유혹하지 않았어. 난 그저 전하께 드릴 말씀이 있었을 뿐이라고. 그날 밤 대체 선조의 처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옷차림이 왜 이런 것이냐? 넌 지금 중년의 처소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전하, 소인을 도와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 것이냐? 저희 의녀들 오랜 교육으로 의원 나리들 못지않은 의학 지식은 물론 훌륭한 의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헌데 관기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잔치에 불려가 술을 따른 지 오래이옵니다. 소인은 의녀인지 기생인지 도무지 모르겠사옵니다. 전하, 부디 우리 의녀들의 처우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전하, 중전마마께서 결국 병세를 이기지 못한 의인 왕후가 사망하고 말았다. 중전이? 제주 의인 왕후의 죽음은 전담 내이녀인 애종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애종은 결국 추국의 대상이 됐다. 내이녀의 부당한 대우에 홀로 맞서 싸우려 한 애종. 하지만 힘없는 그녀에게 돌아온 건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주상전하랍시오. 전하, 내의녀 애종이 약을 잘못 쓴 것이 분명하옵니다. 그렇지 않고선 중전마마께서 어찌 그리 허망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소인이 쓴 약재는 내 의원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애종의 행실 역시 문제이옵니다. 애초에 몸을 팔아 궁에 들어왔다던데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사생활 역시 난잡하다 하옵니다. 허다하다. 급기야 고위 관리에 첩이되려고 한 모양인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옵니다.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 어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리 거짓을 잘도 말씀하시는지. 저것이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전하! 소인, 민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살리고자 의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노력하여 중전마마의 의녀가 되었습니다. 허나 소녀의 실력을 투기하는 자는
소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렸고 소인을 탐하던 벼슬아치들은 소인을 인형처럼 가지고 놀다 급기야 욕으로 만들고 있사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의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의 의녀가 된 것이 천추의 한이옵니다. 아니 이것이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그만하거라. 애종이 약을 잘못 썼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그에 대한 체벌은 할 수는 없다. 하나, 부적절한 행실로 궁궐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중전의 담당 의녀로서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터. 애종의 내 의녀 신분을 박탈하라. 결국 선조 역시 애종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애종은 음탕한 여인이란 불명예를 떠안고 초라하게 물러나야만 했다. 의녀라 데려다 놓고 놀이개처럼 가지고 놀다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무슨 거지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뭘 모르는 이들은 저더러 끼 많은 창녀라더군. 이것이 진정한 의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의녀는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났지만 관기라는 신분 탓에 사대부들의 연회에 끌려다니며 원치 않는 술자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애종 역시 이를 피할 순 없었을 텐데요. 의인왕후가 사망한 후 궁에서 쫓겨난 애종은 12년 후 실록에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항복은 애종이 선조 때 끼가 있다고 내쳐진 후 내의녀의 종자가 끊겼다라고 언급하며 애종을 다시 불러들이자 제의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 후 애종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광해군 역시 이 애종의 정체 모를 끼가 크게 부담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실록은 애종에 대해 음탕하다, 끼가 있다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 시대가 낳은 희생양은 아니었을까요?